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입니다. 제가 요즘 꿈에 관련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된 책입니다. 황소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도준 작가님의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제목이 참 와닿네요. 그리고 책 뒷면의 문구도 너무 좋아요.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이도준 작가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제목 그대로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중고교 시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란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 만난 데미안은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나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대목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헤르만 헤세는 13살에 이미 자신의 꿈을 정했다. 그처럼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던 작가도 없을 것이다. 헤세는 수도원 신학교에서 도망친 후 이스탄불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전쟁과 나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조국인 독일에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헤세는 스위스 국적을 취득해 그곳에서 집필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46년 노벨 문학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헤세가 이처럼 많은 나라를 거치며 방랑 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소설처럼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였다. 말로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혼자서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꿈과 성공을 바란다면 먼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부터 깨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당신이 깨야 할 것은 세상에서 고정관념, 관습, 법칙, 이론, 진리, 도덕, 철학,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통용되는 것들이다. 알은 스스로 깨야 한다. 간절한 마음과 노력 없이 꿈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새가 알을 깨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듯 사람 역시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인내해야 한다. 스스로 알을 깨면 예쁜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알을 깨주면 철판 위에 계란 프라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랑은 꿈을 강하게 만드는 촉진제이다. 일회용 반창고는 미국의 얼 딕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다.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딕슨은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자주 손가락을 칼로 베이는 것을 보고 늘 속상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아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 딕슨은 고민했다. 다행히도 딕슨은 외과 치료용 테이프를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딕슨은 외과 치료용 거즈로 실험을 반복한 결과 오늘날의 반창고를 만들었다. 그는 평생 다 쓰고 남을 돈을 벌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처럼 일회용 반창고는 그 탄생부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발명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재봉틀도 반창고와 비슷한 탄생 과정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재봉틀은 1880년대에
엘리아스 호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몸이 아파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바느질을 하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엘리아스는 재봉틀을 발명했고 전 세계 여인들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애장품이 되었다. 이 밖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은 수없이 많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자가 양말 때문에 자주 미끄러지는 게 안타까웠던 마치의 할머니 덕분에 실내화가 만들어졌으며 병실에 누운 아들이 우유를 먹으려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안타까웠던 요코하마의 한 부인에 의해 주름 빨대가 만들어졌다. 그 아들은 엄마의 발명품 때문에 누워서 우유를 마실 수 있었고 엄마는 이 발명품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공기 타이어는 자전거를 타다 얼굴을 다친 외아들 때문에 고심하던 던롭에 의해 발명되었다. 당시만 해도 자전거 바퀴는 무쇠로 만들어졌거나 나무 바퀴 위에 무쇠를 씌운 게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에 부딪히기만 해도 크게 흔들려서 자주 사고가 났다. 어떻게 하면 타이어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던롭은 축구공의 차간에 자전거 바퀴에 고무를 씌우고 그 속에 공기를 넣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던롭은 발명과는 무관한 수의사 출신이었지만 자신이 만든 타이어를 타고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발명품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수의사 일을 그만두고 특허를 출원해 자신의 이름을 딴 던롭 공기 타이어 회사를 세웠다. 이 발명품의 인기는 대단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주문이 폭주해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마침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는 시기였고 막 개발되기 시작한 자동차에도 타이어는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었다. 던롭은 독일의 벤츠 자동차와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 독점으로 공기 타이어를 납품했고 아들을 사랑해서 시작한 사업은 던롭을 부자로 만들었다. 평범한 수의사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된 던롭의 회사는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많은 발명품이 사랑 때문에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염원했던 이들의 꿈과 열망이 녹여져 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이런 내용의 퀴즈 광고를 낸 적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퀴즈에 응모했다. 대답은 실로 다양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한다. 초고속 기차로 가다 런던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피해 새벽에 경주용 차로 달려야 한다. 우주선을 빌려 타고 가야 한다. 그야말로 별의별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수많은 응모작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상을 발표했다. 대상은 아래와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된다. 만약 당신의 꿈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상상력은 꿈의 문턱을 넘나드는 바람과 같다. 25세의 캐나다 청년 카일 맥도널드는 백수였다. 카일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세 내기도 빠듯할 정도로 가난했다. 더구나 그에게 미래나 비전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어느 날 카일은 책상 서랍을 열다 빨간 클립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다. 일명
비거 앤 베터 프로젝트.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바꾸기라는 물물교환 형식의 프로젝트였다. 방식은 이렇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더 크고 더 나은 물건으로 바꿔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본다. 거래가 성사되면 새로 얻은 물건을 다시 더 크고 더 나은 것으로 교환한다. 그런 식으로 교환하다 보면 언젠가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카일은 생각했다. 카일은 2005년 7월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클립 1개와 물건을 맞교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곧바로 연락이 왔다. 상대는 물고기 모양의 펜을 제시했다. 카일은 캐나다에서 시애틀까지 달려가 물고기 모양의 펜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수제품 도어 손잡이와 교환했다. 세 번째 거래에서는 수제품 도어 손잡이를 캠핑용 스토브와 교환했고, 네 번째 거래에는 한 해병대원에게 스토브와 발전기를 교환했다. 발전기는 즉석 파티 참석권과 교환되었고, 이를 한 코미디언의 스노우모빌과 바꾸었다. 스노우모빌은 또다시 2인용 여행권과 교환되었고, 여행권은 큐브 밴과 교환되었다. 그렇게 2006년에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카일은 8번째 거래를 마친 상태였고, 그의 곁에는 일명 박스 트럭이라고 불리는 큐브 밴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카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카일은 큐브 밴을 레코딩 계약과 교환했다. 레코딩 계약은 피닉스 아파트의 1년 무료 임대권과 교환되었고, 다시 유명 록 가수인 앨리스 쿠퍼와 반나절을 보낼 수 있는 권리로 교환되었다. 카일은 잠시 망설임 끝에 그 권리를 미국 유명 록밴드 키스의 로고가 들어있는 전동 스노글로브와 교환했으며, 또다시 도나 온 디맨드라는 영화에서 한 배역을 받는 조건으로 교환했다. 그리고 이 배역 권리는 캐나다 키플링에 있는 2층짜리 저택과 교환했다. 드디어 집을 얻은 것이다. 그때가 2006년 7월 5일, 1년 안에 자신의 집을 갖겠다는 카일의 꿈은 14번째 거래 만에 이루어졌다. 카일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블로그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일약 스타가 되었다. 카일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누구나 다 아는 듯한 아이디어도 다시 꺼내 적용시켜 보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해보는 거죠. 상상력과 아이디어,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은 비단 카일 맥도널드뿐만이 아니다. 카일이 물물교환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2005년 어느 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터넷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놓은 엄청난 역사였다. 대만에서 출생하여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스티브 첸이 그 주인공이다. 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손님이 두고 간 잡지에 실린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직에 빠져 생애 최초의 프로그램을 짰다. 한 학기를 남겨둔 대학 생활을 과감하게 접고 실리콘밸리로 달려간 첸은 첫 직장이 이베이와 합병되면서 졸지에 백수로 전락했다. 어느 날 친구와 모여 대화를 나누던 첸이 말했다. 뮤직비디오 같은 동영상을 온라인에서 여러 친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들은 마침내 웹상으로 자신이 찍은 동영상을 올리고 또 일반인도 쉽게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누구나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고 모두가 방송을 하는 동영상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 진정한 당신, 유, 그리고 TV, 튜브. 그 생각이 첸과 친구들을 흥분시켰고 사이트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졌다. 그로부터 불과 1년 후 유튜브는 구글에 무려 16억 달러에 팔려 그들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빨간 클립 하나로 집을 구입하고 유튜브를 설립한 맥도널드와 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건 그들이 상상력과 아이디어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상상력은 꿈의 문턱을 넘나드는 바람과 같다. 상상력이 없으면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이 없으면 상상력도 생기지 않는다. 당신의 상상력이 혼자 자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터닝 포인트에 집착하기보다는 나만의 티핑 포인트를 찾아라. 2001년 첫 음반을 발매하며 데뷔했지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냈다. 두 번째 음반도 19세 미만의 판매가 금지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2년 영화 몽정기에서 교생 석구 역으로 출연해 엽기적인 연기를 보여줬다. 2003년 병역 특례 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했지만 2007년 부실 근무가 발각되어 재입대했다. 그렇게 총 5년간의 군대 생활을 했다. 재입대를 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아내와 쌍둥이 딸이 있었다. 뮤지션으로서 실력이 출중했던 그는 이승기의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를 비롯하여 렉시의 애송이, 임창정의 바이, DJ 덕의 나 이런 사람이야, 서인영의 신데렐라, 아이비의 터치미 등을 작사, 작곡했다. 이쯤 되면 대중음악의 문외한인 사람도 얼른 싸이를 떠올릴 것이다. 본명 박재상, 그는 2012년에 발표한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 미국 빌보드 차트 7주 연속 2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유튜브에서 12억 뷰를 돌파하며 역대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이 12억 뷰가 유튜브를 금지하는 중국 인구 13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갱신되고 있다. 이 한 편의 비디오와 노래로 쌓이는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같은 정치 리더뿐만 아니라 브리트니 스피어스, 톰 크루즈, 마돈나, MC 해머 등 수많은 미국 연예 종사자를 환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유명한 팝스타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말춤을 가르치며 내뱉은 옷은 고급스럽게, 춤은 저렴하게는 일약 세계적인 명언이 되었다. 그렇다면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와 연구가들이 코믹한 춤,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와 반복되는 리듬 등을 그 이유로 든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인 시청자들의 패러디물 제작과 급속도로 퍼진 확장성이다. 싸이 측은 이 비디오물의 저작권을 프리로 설정해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유도했다. 처음에는 홍대 스타일, 대구 스타일 등 국내에서 주로 유행하던 패러디는 차츰 해외로 번져나가 뉴욕 스타일, 방콕 스타일, 파리 스타일, 간달프 스타일 등의 패러디를 양산했다. 그 결과 강남 스타일과 관련된 패러디 영상물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65만여 건을 기록하며 최단 기간 내 패러디 수를 기록한 원작 영상물이 되었다. 티핑 포인트란 어떤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마치 전염병처럼 폭발적으로 번지는 순간을 말한다. 싸이의 인생에는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티핑 포인트가 임계점의 의미를 갖는다면 터닝 포인트는 분기점의 의미를 내포한다. 방향 전환 지점 정도가 될까? 인생이나 일에 있어 전환점이나 갈림길에 놓이는 상황이다. 둘은 닮아 있는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다. 싸이의 인생에는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고 버클리 음대에 입학할 수도 있었다. 뉴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했고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할 줄 알았다. 병역 비리로 군대에 입대한 것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그 속에서 싸이는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덕분에 애국심도 생겼다. 제대 후에는 여러 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무료 공연을 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싸이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서울시청 앞 무료 공연, 10만 명이 넘게 모인 화려한 공연의 시작은 커다란 화면에 태극기를 띄우고 관중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 완전히 새됐어. 싸이의 데뷔곡 새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할 것이다. 처음 글을 봤을 때 사람들은 요즘 말로 빵 터졌다. 뚱뚱하고 배가 나온 한 청년이 요상한 노래와 춤을 추며 두 팔을 새처럼 벌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대마초와 병역비리 등으로 수십만 안티를 몰고 다닐 때 잠시 음악을 접고 후배 양성에 뛰어든 것도 그에게는 터닝 포인트였다.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 작곡한 것이다. 자신의 음악이 대중에게 환호를 받지 못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싸이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이런 싸이에게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모여 드디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났다. 바로 강남 스타일의 메가 히트가 그것이다. 이 티핑 포인트로 인해 싸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우연히 히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싸이가 그동안 자신의 스타일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음악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냥 평소대로 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싸이다워졌다는 것이다. 싸이는 그동안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왔고 그의 진가가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싸이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난 것이다. 물은 98도나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기 시작한다. 100도가 되는 지점이 티핑 포인트인데 싸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물을 끓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00도가 된 것이다. 기억할 것은 같은 물이라도 99도의 물과 100도의 물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 삶에도 이 티핑 포인트를 기다리지 못해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터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1도만 더 끓으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거나 자신을 믿지 못해 인생의 키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티핑 포인트는 히트 상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삶에도 존재한다. 그러니 터닝 포인트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라.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라. 그보다는 당신의 티핑 포인트가 무엇이고 언제쯤 오는지를 예측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처럼 순선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놀라운 구조를 경험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티핑 포인트를 찾기 위해 또다시 터닝을 시도한다.
100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불을 지핀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꿈을 이루기보다는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꿈을 가지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싸이의 성공 때문에 가수 지망생들은 빌보드 1위를 목표로 달려갈 것이다. 박찬호와 류현진의 꿈을 보고 어린 야구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릴 것이고, 김연아와 박태환을 보고 스포츠 꿈나무들은 금메달 3개를 목에 거는 꿈을 가질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고 아시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룬 꿈은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또 다른 꿈으로 태어날 것이다.